여러분, 서울 외곽의 어느 달동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이곳에서 일어난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저녁 9시 허름한 건물 옥상에서 9살 좋은별이 작은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손수 만든 망원경이었죠. 우유팩과 돋보기를 이용해서 말이에요. 아빠 별 어디 있을까요? 오늘도 못 찾겠네요. 은별이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별이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래층에서 어머니 정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별아,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마. 엄마 일 다녀올게. 네, 엄마. 아빠 별 찾으면 들어갈게요. 29살의 하늘 씨는 매일 이맘때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야 했어요. 낮에는 천문대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죠. 딸을 혼자 키우려니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하늘 씨가 집을 나서자 은별이는 다시 망원경에 눈을 가져다 댔어요. 오늘은 목성이 특히 밝게 보였습니다. 와, 목성의 대적점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그런데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은데요.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전문적이었어요. 은별이는 도서관에서 천문학 책들을 읽으며 스스로 공부했거든요. 아버지를 따라 우주에 대해 알고 싶었던 거죠. 엄마가 사준 도시락을 먹으며 은별이는 아버지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 조성민 씨는 우주 연구를 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엄마가 말해줬거든요.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을 거예요. 우주의 비밀을 연구하시던 분이니까요. 은별이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차 한 대가 천문대 쪽으로 올라가는 게 보였죠. 저 차에 타신 분도 별을 보러 가시는 걸까요? 은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차를 바라봤어요. 언젠가 자신도 진짜 천문대에서 큰 망원경으로 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꿈꿨거든요. 시간이 늦어지자 은별이는 망원경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내일도 찾으러 올게요. 그리고 아빠처럼 우주 연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순간 유성 하나가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갔어요. 은별이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죠. 아빠가 답장하시는 건가요? 은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일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유성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은별이는 몰랐어요. 오늘 밤 천문대로 올라간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와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작은 달동네의 평범한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은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천문대로 올라간 그 신비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같은 시각 국립천문대 관측실에서는 69살의 송우주 소장이 홀로 망원경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2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아프네요. 우주 소장님은 매일 밤 이 시간이 되면 망원경을 통해 같은 별자리를 바라보곤 했어요. 아들 성민이가 가장 좋아했던 백조자리였거든요. 성민아, 아빠가 그때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그분의 머릿속에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우주공학을 전공하던 24살의 성민이가 연구실로 찾아왔던 그날 말이에요.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우주 소장님은 그 여자가 가난한 청소부의 딸이라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했죠. 안 된다. 내가 앞으로 우주연구소를 이끌어갈 사람인데 그런 집안과 결혼할 수는 없어.
아버지는 별만 사랑하시는군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시면서요. 성민이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 후 성민이는 집을 나가버렸고 몇 년 후 우주정거장 관련 연구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우주소장님은 아들을 잃은 후 줄곧 연구에만 매달려 살아왔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모두 끊고 오직 별들과만 대화하며 지내셨죠. 그때였어요. 천문대 언덕 아래쪽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목성의 대적점이 점점 작아지고 있네요. 200년 후엔 사라질까요? 우주소장님은 깜짝 놀라며 망원경에서 눈을 떼었어요. 9살 아이의 입에서 그런 전문적인 말이 나올 리 없잖아요. 호기심이 생긴 그분은 조용히 관측실을 나와 언덕을 내려가 봤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손수 만든 듯한 망원경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빛에 비친 아이의 옆모습이 성민이를 너무나 닮아 있어서 우주소장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죠. 설마 이 아이가. 하지만 그분은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어요. 멀찍이서 아이를 지켜볼 뿐이었죠. 은별이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열심히 별 관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토성도 보이네요. 고리가 정말 예뻐요. 아이의 순수한 감탄사를 들으며 우주소장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성민이가 어렸을 때도 똑같이 별을 보며 감탄하곤 했거든요. 혹시 이 아이가 성민이의 딸일까요? 그렇다면 내 손녀겠네요. 우주소장님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마음속에 퍼져나갔죠. 은별이가 망원경을 정리하며 일어날 때까지 그분은 그 자리에서 지켜봤어요. 아이가 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셨죠. 내일 다시 저 아이를 만나봐야겠어요. 그날 밤 우주소장님은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성민이와 함께 별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꿈속에 작은 여자아이도 함께 있었어요. 성민이를 쏙 빼닮은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죠. 저도 아빠처럼 우주를 연구할 거예요. 과연 그 아이가 잃어버린 손녀일까요? 그리고 우주소장님은 그 아이를 만나게 될까요? 다음 날 저녁 은별이는 평소처럼 옥상에 올라가 망원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죠. 천문대 쪽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누가 저를 보고 계시는 걸까요? 은별이가 고개를 돌려 천문대 방향을 바라봤을 때 한 어르신이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계셨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신 분이었죠. 어린 친구, 혼자서 별을 보고 있구나. 처음 보는 어르신이었지만 은별이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네, 어르신도 별을 좋아하세요. 그럼 아저씨는 평생 별을 연구해 왔단다. 우주소장님은 은별이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아이가 만든 망원경을 바라봤어요. 우유팩과 돋보기로 정교하게 만든 작품이었죠. 와, 이걸 내가 직접 만들었구나. 정말 잘 만들었네. 네, 도서관에서 책 보고 만들었어요. 아빠처럼 우주를 연구하고 싶거든요. 아빠가 우주를 연구하셨다고. 우주소장님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점점 확신이 서고 있었거든요. 네,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우주정거장 연구를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은별이의 순수한 말에 우주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역시 성민이의 딸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매일 밤 별을 보면서 아빠를 찾고 있어요. 아빠가 별이 되어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우주소장님은 아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다니 말이에요.
내 아빠는 분명 하늘에서 널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실 거야. 그런데 은별이가 갑자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주 소장님을 바라봤어요. 어르신은 어떤 연구를 하세요? 혹시 저희 아빠를 아실까요? 우주 소장님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정체를 밝히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거든요. 아저씨는 천문대에서 일하고 있단다. 내 아빠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 대신 우주 소장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망원경을 꺼내 은별이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걸 써봐.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거야. 와, 정말이에요. 토성의 고리가 이렇게 또렷하게 보여요. 은별이의 감탄사를 듣고 우주 소장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성민이가 처음 망원경을 썼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었거든요. 다음에 더 좋은 망원경을 가져올게. 목성의 위성들도 보여줄 수 있어. 정말이요. 와, 기대돼요. 그때 은별이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제 이름은 조은별이에요. 아빠 성함은 조성민이었어요. 그 순간 우주 소장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드디어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손녀라는 것을 말이에요. 조성민 그래, 좋은 이름이구나. 우주 소장님은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성민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되뇌고 있었죠. 성민아, 아빠가 이제 내 딸을 잘 돌봐줄게. 아저씨 성함은 뭐예요? 잠깐 망설이던 우주 소장님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송우주라고 한다. 우와, 이름도 우주네요. 운명인가 봐요. 은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우주 소장님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던 것 같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함께 별을 관측했어요. 은별이는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했고 우주 소장님은 손녀를 찾은 기쁨에 가슴이 벅찼죠. 시간이 늦어지자 은별이가 일어났어요. 아저씨, 내일도 오실 거죠? 그럼 약속한다.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며칠 후 우주 소장님은 사립탐정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은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정하늘 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조은별이라는 아이도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모든 걸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37살의 배달빛이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최근 시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아버님이 갑자기 성민 오빠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달빛은 7년 전부터 성민의 아내 행세를 하며 우주 소장님 댁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 성현이는 실제로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죠. 성현아, 숙제 다 했니? 8살 성현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영재 교육을 받고 있는 똑똑한 아이였죠. 네, 엄마. 그런데 사부님이 요즘 왜 그렇게 심각하세요? 달빛은 아들의 질문에 당황했어요. 아이까지 눈치를 챌 정도로 우주 소장님의 변화가 뚜렷했거든요. 그냥 연구 때문에 바쁘신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우주 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죠. 달빛아, 잠시 얘기 좀 하자. 우주 소장님의 진지한 목소리에 달빛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서재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우주 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성민이에게 다른 아이가 있었던 것 같다. 뭐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달빛은 깜짝 놀라며 부인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조은별이라는 9살 여자아이가 있어.
성민이를 쏙 빼닮았더구나. 우주 소장님의 확신에 찬 말에 달빛은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버님, 혹시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다. 내가 직접 봤어. 성민이와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단다. 우주 소장님은 은별이를 떠올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달빛에게는 그 미소가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그렇다면 DNA 검사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확실히 하시려면 말이에요. 달빛은 시간을 벌어보려고 했어요. 그 사이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우주 소장님이 동의하자 달빛은 조금 안도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했죠. 그날 밤 달빛은 몰래 사립 탐정을 고용했어요. 정하늘이라는 여자와 조은별이라는 아이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약점을 찾아야 해요. 한편 하늘 씨는 천문대 청소를 하면서 복도에 걸린 송우주 소장님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이 사람이 송우주 소장님, 성민이 아버지잖아요. 25년 전 성민이와의 결혼을 가로막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하늘 씨의 마음속에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죠? 그날 저녁 은별이는 평소처럼 우주 소장님을 기다렸어요. 새로운 망원경으로 별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우주 아저씨 언제 오실까요? 하지만 우주 소장님은 오지 않았어요. 탐정 보고서를 받고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정하늘 씨가 성민이의 연인이었구나. 그리고 은별이가 정말 내 손녀야. 보고서에는 하늘 씨의 힘든 생활상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딸을 홀로 키우는 모습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죠.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우주 소장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손녀와 며느리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거든요. 과연 하늘 씨는 우주 소장님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달빛의 비밀은 언제 드러날까요? 일주일 후 우주 소장님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하늘 씨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늘 씨가 계산대에서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여기 왜 왔어요? 하늘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우주 소장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25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하늘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싫어요. 당신과는 할 말이 없어요. 하늘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우주 소장님은 포기하지 않았죠. 은별이를 봤습니다. 성민이를 너무 닮았더군요. 그 말에 하늘 씨의 몸이 굳었어요. 우리 딸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25년 전처럼 또 상처 주실 거잖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우주 소장님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하늘 씨의 마음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죠.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성민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때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하늘 씨는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봐야 했죠. 어서 오세요. 우주 소장님은 한쪽 구석에서 기다렸어요. 손님이 나간 후 다시 하늘 씨에게 다가갔죠. 은별이를 위해서라도 기회를 주세요. 그 아이는 제 유일한 손녀예요. 손녀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자격이 있어요. 하늘 씨의 날선 말에 우주 소장님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은별이가 원한다면 가끔 만나게 해주세요. 절대 안 돼요. 그때 하늘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별이에게서 온 전화였죠.
엄마, 언제 와요? 우주 아저씨가 안 와서 심심해요. 우주 아저씨. 하늘 씨는 깜짝 놀랐어요. 우주 소장님이 이미 은별이와 만나고 있었던 거죠. 은별아, 모르는 사람이랑 만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아저씨는 좋은 분 같은데요. 아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요. 전화를 끄는 하늘 씨가 우주 소장님을 노려봤어요. 이미 우리 딸과 만나셨군요. 계획적이었네요. 아니에요.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우주 소장님의 진심 어린 말투에 하늘 씨는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날 밤 달빛은 탐정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정하늘이라는 여자는 별다른 약점이 없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달빛은 실망했어요. 뭔가 트집을 잡을 거리를 찾고 싶었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달빛은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주 소장님이 은별이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막아야 했거든요. 한편 은별이는 우주 아저씨가 오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었어요. 왜 안 오시는 걸까요? 약속하셨는데. 엄마가 늦게 들어온 후 은별이에게 말했어요. 은별아, 앞으로 그 아저씨 만나면 안 돼. 왜요? 좋은 분인데요. 엄마 말 들어. 그분은 우리와 맞지 않는 분이야. 은별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주 아저씨는 자신에게 별에 대해 많은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날 밤 우주 소장님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 씨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분은 은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하늘 씨의 마음의 벽은 너무 높았죠. 달빛의 음모, 하늘 씨의 거부감, 그리고 은별이의 그리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달빛은 어떤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어느 비 오는 밤, 은별이는 엄마가 야간 근무를 나간 사이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은별이가 문 너머로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무서워진 은별이는 핸드폰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집에 누가 와서 무서워요. 하늘 씨는 깜짝 놀라며 편의점을 뛰쳐나왔어요. 은별아, 문 절대 열지 마. 엄마가 지금 가고 있어. 그런데 집에 도착한 하늘 씨를 기다리고 있던 건 달빛이 고용한 불량배들이었어요. 당신이 정하늘이지. 우리와 함께 가야겠어. 싫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늘 씨는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급히 달려왔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우주 소장님이었어요. 은별이가 위험하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였죠. 뭘 하는 거야? 우주 소장님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불량배들이 움찔했어요. 아,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송우주다. 당장 여기서 사라져. 송우주라는 이름을 들은 불량배들은 황급히 도망쳤어요. 이 동네에서 송우주 소장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하늘 씨, 괜찮아요. 우주 소장님이 다가오자 하늘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여전한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죠. 그때 달빛이 나타났어요. 우아한 옷차림에 도도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아버님, 이런 곳에 왜 계세요? 달빛아, 내가 한 짓이야. 우주 소장님의 날카로운 시선에 달빛은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때 하늘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한 상황에서 우주 소장님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하늘 씨,
은별이는 제 손녀예요. 성민이의 딸이라고요. 그런데 달빛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민 오빠는 저와 결혼했고 성현이를 낳았어요. 그때 우주 소장님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어요. 성민이는 결혼 전에 정관 수술을 했어.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했거든. 뭐라고요? 달빛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절대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했단다. 하늘 씨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성민 씨가 그런 결심을 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럼 성현이는 누구 아들이에요? 우주 소장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달빛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성민 오빠가 그런 수술을 했는지. 거짓말하지 마. 성현이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해봐. 달빛은 무너져 내렸어요. 7년간 숨겨온 비밀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회사 부장이에요. 성민 오빠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 고백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7년 동안 나를 속인 거구나. 우주 소장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진짜 손자는 은별이 뿐이라는 거네요. 하늘 씨도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집안에서 은별이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우주 아저씨도 계시네요. 은별이의 순수한 모습을 본 우주 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은별아, 아저씨가 사실은 내 할아버지야. 정말이요? 은별이는 깜짝 놀라며 우주 소장님을 바라봤어요. 내 아빠의 아버지란다. 그 순간 폭우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도 이 복잡한 상황을 슬퍼하는 것 같았죠. 은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는 좋아요. 할아버지도 가족이에요. 아빠가 별에서 그랬어요. 그 말에 하늘 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딸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것을 녹여내고 있었거든요. 모든 비밀이 폭로된 이 밤. 과연 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며칠 후 은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늘 씨는 딸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죠. 은별아, 정말 할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 네, 엄마.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빠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하늘 씨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용기를 냈어요. 25년간 품고 있던 원망을 내려놓기로 한 거죠. 그날 오후 하늘 씨는 우주 소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소장님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주 소장님은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어디서 만날까요? 성민 씨 무덤에서 만나요. 그분 앞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저녁 무렵 조용한 추모공원에서 세 사람이 만났어요. 성민 씨의 묘비 앞에 놓인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죠. 성민아, 아빠가 늦었다. 정말 미안하구나. 우주 소장님은 아들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25년간 참아왔던 후회가 터져나왔죠. 하늘 씨도 묘비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성민 씨, 우리 딸 할아버지 만났어요. 당신을 닮아서 그런지 금세 좋아하더라고요. 은별이는 두 어른 사이에 앉아 아버지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저를 정말 예뻐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덜 힘들게 사실 것 같아요. 그 순간 하늘 씨가 우주 소장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소장님, 저도 잘못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있었네요. 아니에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성민이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줬어야 했는데.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5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죠. 은별이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은별아.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우주소장님이 손녀를 끌어안으며 대답했어요. 그 품에서 은별이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따뜻함을 느꼈죠. 할아버지, 앞으로 매일 함께 별 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더 좋은 망원경도 사줄게. 그날 밤 세 사람은 천문대에 올라갔어요. 우주소장님은 은별이에게 전문 망원경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죠. 와, 토성의 고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요. 은별이의 감탄사를 듣고 우주소장님과 하늘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타고난 것 같네요. 네, 성민 씨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하늘 씨도 이제 자연스럽게 성민 씨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편 달빛은 짐을 싸며 저택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성현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8살 성현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슬퍼한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우리 어디 가서 살 거예요? 새로 시작할 거야. 이번엔 정직하게 살자. 우주소장님은 성현이를 위해 교육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새로운 가족이 된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아버지, 내일은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함께 가줄까? 정말요.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겠네요. 은별이의 환한 웃음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25년 만에 이 집에 진짜 웃음이 돌아온 거죠. 하늘 씨도 이제 더 이상 새 곳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우주소장님이 연구소에서 일할 자리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이제 은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성민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별들이 특별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마치 성민 씨가 하늘에서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과연 이 새로운 가족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까요? 해시태그 제8장 새로운 우주. 6개월이 흘렀습니다. 국립천문대 옆에는 작고 아름다운 가족 천문대가 새로 지어져 있었어요. 우주소장님이 은별이를 위해 특별히 만든 공간이었죠. 할아버지, 저 별자리 봐요. 새로운 별이 생긴 것 같아요. 10살이 된 은별이는 이제 전문 망원경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지식이 날마다 늘어가고 있었죠. 정말이구나. 내가 발견한 별이야. 우주소장님은 손녀의 뛰어난 관찰력에 감탄했어요. 은별이는 정말 타고난 천문학자였거든요. 할아버지, 이 별에 이름을 지어도 돼요. 물론이지. 뭐라고 부르고 싶어? 조성민 별이요. 아빠 이름으로요. 그 말에 우주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은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늘 감동을 주었거든요. 좋은 생각이다. 아빠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한편 하늘 씨는 천문대에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별에 대해 가르치는 일이 너무 보람찼거든요. 선생님, 별은 왜 반짝이는 거예요? 그건 지구 대기 때문이란다. 별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흔들리는 거지. 하늘 씨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거든요.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가족 천문대에서 함께 별을 관측했어요.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된 가족이었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가 천재라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은별이는 정말 특별하구나. 근데 저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별을 좋아할 뿐이에요. 은별이의 겸손한 대답에 할아버지와 엄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우주소장님이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은별아, 할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 정말요? 그럼 저처럼 어려운 친구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맞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자. 은별이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그날 밤 은별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았다. 사랑이 만든 별자리구나. 하늘 씨가 은별이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은별아,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리고 아빠도 별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맞다. 우리는 이제 완전한 가족이야. 거실에서는 우주소장님이 성민이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민아, 아빠가 내 딸을 잘 키우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창밖으로 유성이 하나 지나갔어요. 마치 성민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몇 개월 후 은별이가 발견한 소행성에 정식으로 조성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국제천문연맹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이름이었죠. 할아버지, 진짜로 아빠별이 생겼네요. 그래, 이제 아빠는 영원히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볼 거야. 은별이는 망원경으로 아빠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아빠, 저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빠처럼 훌륭한 과학자가 될게요. 그날 저녁 가족 천문대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은별이의 발견을 축하하러 온 거였죠. 우리 은별이가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하늘 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은별이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별을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으로 연결된 별들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0살 아이의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깊이가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어요. 가족 천문대에는 다시 세 사람만 남았죠. 할아버지, 엄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은별아.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조성민 별도 다른 별들 사이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무덤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이어주는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은별이네 가족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은별이처럼 소중한 가족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순간에 가족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별빛 아래에서 피어난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라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